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은 만원사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유배지로 떠나는 여정과 유배지에서의 가난한 삶을 다룰 거예요. 만원사 상편보다 조금 더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원래는 상하편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해석을 해도 겨우 3분의 1 정도만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만원사는 상, 중, 하편 이렇게 3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사도 꽤 들어있고 한자의 경우도 요즘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일일이 필기로 써서 검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네요. 게다가 표현이 이본마다 다른 경우도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 놓느라고 더 느려졌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하기 힘드실지 참 찾으면서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꼭 이 말씀은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혹시나 제 정리를 듣기만 하면 시험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는 정리는 어디까지나 저라는 인간을 통해서 한번 소화된 거예요. 저는 작자의 생애라든지 당대 시대 배경처럼 작품 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아주 많이 접하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찾아보는 게 제가 재밌거든요. 그런데 시험 지문에는 전문이 출제되지 않아요. 게다가 시험 이름도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처음 본 지문이라도 보고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수험자가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시험인 거예요. 물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시험지에 나온 지문을 처음 봤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0분의 문학으로 한번 들었더니 술술 읽히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은 화자의 뒤를 졸졸 쫓아다녀 볼까요? 유배를 추자도로 가기로 했으니 먼저 한양을 떠나야겠죠. 한번 상상해보죠. 좋은 곳으로 떠난다고 해도 가족들과 이별하기가 힘든데 유배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울음바다죠. 강나루에 배를 대어 부모와 친척들을 이별할 때 슬픈 울음소리에 아득히 멀리 있는 근심스러운 구름 또는 근심스러운 기운이 머무는 듯하고 손잡고 이르는 말씀 잘 가거라 당부하니 가슴이 막히는데 대답이 나오겠느냐. 나오지 않는다. 취한 듯 미친 듯 눈물도 떨어지는구나. 강 위에 배 떠나니 이별할 때가 이때로다. 산천이 모두 근심스러워하니 부자가 이별하기 때문이라. 이 부분은 산천이 상천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근심스럽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날씨가 우중충하다로 볼 수 있겠죠. 일제히 흔들리는 노의 소리에 흐르는 배가 화살처럼 빨리 나아가니 긴 강이 어느새 가로막고 섰다. 혹은 가로로 서 있다. 바람결에 우는 소리, 빈 강 혹은 긴 강을 건너오네. 지나가던 사람도 눈물을 흘리니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버지를 부르는 외마디 소리하고 엎어지니 에고 하는 소리뿐이로다. 하늘과 땅을 향해 울부짖는다고 가지 않는 길이 되겠느냐. 가야 한다. 호랑이 같은 관리들은 얼른 가자 재촉하니 어쩔 수 없이 말에 올라 앞길을 바라보니 푸른 산은 몇 겹이고 푸른 물은 또 몇 굽이나 되는가. 여러분이 지도에서 추자도를 찾으시면요. 제주도와 내륙 사이에 위치한 섬을 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이야 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금방 갈 수 있지만 강 건너고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얼마나 멀었겠어요. 몇 날 며칠 걸렸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넘어도 또 산이고 건너도 건너도 물이다. 석양은 제를 넘어가고 텅 빈 산은 적막한데 푸른 숲 우거지고 두견새는 피토하듯 울어대니 슬프다 저 새소리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우는 소리 무슨 일인가. 여기서 부력위는 두견새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에요.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자신의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의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가요. 나중에 찾아보실 분들은 총나라 망제에 얽힌 고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니 새소리를 듣고 화자의 마음이 슬픈 건 당연한 일이겠죠. 본인도 당장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너의 일 때문에 우는 것이냐, 나의 일 때문에 우는 것이냐. 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부분은 생략되기도 하는데요. 가뜩이나 허튼 근심, 눈물에 젖었구나. 넓은 물에 이어지니 내 근심을 머금은 듯하고 깊은 수풀에 이슬 맺히니 내 눈물을 뿌리는 듯하여. 느리던 말이 이제야 빨리 가니 앞에 있는 역은 어디쯤인가. 높은 고개에 반겨올라 고향 땅을 바라보니 멀고 아득한 흰 갈매기만 날아갈 뿐이로다.
여기서 갈매기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이죠. 아마 날개만 있었으면 화자도 당장이라도 날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화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죠. 경기도를 다 지나고 충청도에 다다르니 계룡산 높은 봉을 잠깐 사이에 지나쳤다. 여러 고을의 관문에서 조사를 받고 마을마다 점고하여 은진을 넘어드니 전라도 땅 여산이라. 익산을 지나 전주에 들어가 성스러운 땅을 둘러보니 반갑도다 남문 길의 장안이 번듯하게 뻗어 있구나. 이 부분은요, 전주의 번화가가 서울처럼 흥성거리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여러 물건을 파는 가게가 펼쳐 있으니 종로 거리를 지나는 것 같구나. 한벽 땅은 맑고 깨끗한데 아침 해가 드높더라. 만마골 넓은 들에 긴 하늘도 비꼈구나. 이 다음부터는 도시의 이름들이 쭉쭉 나와요. 금구, 태인, 정읍을 지나 장성의 영마를 갈아타고 나주를 지나 영암을 들어가 월출산을 돌아 들어가니 산봉우리가 하늘에 솟았으니 동서간 방아석 그 바위가 이 월출산에 있다고 하네. 한 나라의 명산이기에 경치도 좋다마는 내 마음이 아득하니 그 어느 겨를에 살펴보겠는가. 장흥의 청관산으로 방향을 잡고 해남 달마산을 지나치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며칠 만에 해변까지 왔단 말인가.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추자도로 들어갈 때가 됐네요. 앞서 나온 월출산이 전라남도에 있는 산이었거든요. 굉장히 가까이까지 왔던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도 위험하구나. 끝없는 바다요, 한없는 파도로다. 천지가 처음 만들어진 후에 하늘과 땅이 크고 넓다 하거늘 하늘 아래 더 이상 큰 것이 없는 것은 땅인 줄로만 알았더니 지금은 천하가 모두 물이로구나. 그럼요. 바다 끝에 멈춰있는 수평선을 보면 그것도 처음 봤다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섭죠.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멈추었다 가네. 날아가는 새도 못 넘을 저곳을 어찌 가잔 말고. 어찌 가긴요. 유배 가는데 가야죠. 죄인 신세인 화자는 벌써 배에 올랐습니다. 때마침 서북풍이 내기를 재촉하는 듯 배머리에 꽂힌 흰 깃발이 동남쪽을 가리키니 천석이나 실을 수 있는 큰 배에 쌍돛을 높이 달고 건장한 우두머리 사공이 뱃머리에 높이 서서 지곡총 뱃노래에 어사화로 화답하니 그 노래 마디마디가 처량하니 귀양객의 마음은 어떠할까. 고개를 돌려 서울 장안을 돌아보니 뜬 구름에 해가 가려 보이지 않는구나. 이미 한참 전에 안 보였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서울을 되돌아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배지로 떠나는 마지막 관문을 거치면서 아쉽고 또 그리운 마음 때문이겠죠. 지금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로 무슨 일로 가는 길인고 불로초 구하려고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을 찾아가는가. 동남 동녀도 아닌데 어찌 서부를 따라가나. 자, 이 부분 10분의 문학에서 문학캐스터 레몬의 해설을 계속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누앙사에도 나오죠. 진시황의 명을 받아 늙지 않는 약을 찾기 위해 떠났던 서불, 그리고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당나라 시인 두부처럼 시를 짓기 위해 동정호 밝은 달에 악양로에 오르려고 하는가. 소상강 굳은 비에 상군을 조상하려 하는가. 여기서 상군은 상수의 신 아황과 여영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요임금의 딸들이자 순임금의 아내로 순임금이 죽자 남편을 따라 상수를 건너다가 죽어서 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대요. 고향의 논밭이 장차 황폐해지려 하니 도연명의 시 귀거래사에서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려 함인가? 월나라의 범려처럼 오호의 배를 띄우고 물살 흐르는 대로 저어가며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는가? 기다란 고래를 잠깐 만나 한낮에 하늘로 올라가려 함인가? 자, 여기까지는요. 이 길은 왜 가야 하나 하고 스스로를 질문하면서 이래서 가는 것인가 저래서 가는 것인가 딴 말만 하고 있습니다. 왜 가는 거죠? 죄지어서 유배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슬픔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요. 바닷길을 건너는 다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이죠. 부모 처자를 모두 버리고 어디로 혼자 가는가. 우는 눈물이 연못이 되어 큰 바닷물에 보태지는구나. 어디서 한 조각 검은 구름과 문득 불어오는 미친 바람은 무슨 일인가? 산악과 같은 높은 물결이 뱃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를 마치 조리 젓듯 흔들어대니
오장육부가 다 나오는 것처럼 구역질이 나오는구나. 임금의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이 그나마 다하게 되었구나. 배멀미가 심하면요. 정말 이런 기분이에요. 오장육부가 다 나오는 기분. 초와 한이 패권을 다툴 때 한나라의 장군 기신이 되려니와 서풍에 해 떨어질 때 명라수에 빠져 죽은 굴원이 되기는 원치 않도다. 여기서 장군 기신은요. 유방을 구하고 불에 타 죽은 장군 이름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불에 타 죽을지언정 물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신, 굴원이 되기는 싫다. 즉 물에 빠져 죽기 싫다 이거예요. 이것 역시 하늘의 운명이니 어찌할 길이 없구나. 죽고 사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여러 번 한 후에 노와 닻을 아래로 내리니 물길 천리를 다 지나고 추자섬이 바로 여기로다. 자, 드디어 추자도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그동안 계속 토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부터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조정에서 물러나 시를 썼던 사람 중에 익숙했던 사람 있죠? 삼이인곡, 송미인곡의 작자 정철이죠. 학생들은 임금을 그리워하고 임금 곁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이 정철과 마찬가지로 좀 정치적인 이유로 물러났던 거물 인사만 알고 있어요. 이 가사는요. 이 가사를 쓴 안조화는요. 진짜 100%예요. 정철 선생이 겪은 걸 커피라고 한다면 안조한 선생이 겪은 이 만원사는 티오피입니다. 계속 가보죠. 섬 안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가 극히 심하구나. 사면을 돌아보니 나를 알 사람이 누가 있으랴. 보이나니 바다요, 들리나니 물소리라. 푸른 물이 갈라진 후에, 즉 바다가 처음 생긴 이후에 모래가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은 하늘이 만든 지옥이로다. 아, 진짜 너무 단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고요. 거기 사는 사람은 뭐가 되죠? 바닷물로 성을 쌓고 구름산으로 문을 만들어 인간 세상으로부터 끊어졌으니 인간 세계가 아니로다. 가장 나쁜 지옥이라는 풍도섬이 어디이냐? 지옥이 바로 여기로다. 아, 여기서 풍도섬은요. 도가에서 지옥을 이르는 말이거든요. 글쎄요. 아직 지옥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먼저 어느 집에 가서 살지부터 정해야죠.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누구의 집으로 가자는 말인가? 눈물이 앞을 가리니 걸음마다 엎어진다. 이 집에 가서 의지하자 하니 가난하다고 핑계를 하고 저 집에 가서 주인 해달라고 하니 받지 못할 까닭이 있다며 핑계를 대네. 이 집 저 집 아무데인들 귀양객을 맡은 주인이면 누가 좋다고 할 것인가? 맞아요. 누가 억지로 군식구를 집에 두고 싶겠어요. 그런데 조정에서 죄까지 지은 사람이라니 저라도 싫죠. 그럼 관청 사람들은 위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죄인을 맡길 텐데 그 비난은 누구에게 갈까요? 고스란히 죄인이 떠안게 되겠죠. 관청의 위력으로 핍박하니 어쩔 수 없이 맡았으니 나를 맡은 거예요. 관차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는 불평의 말을 만만한 내가 듣게 되는구나. 세간 그릇 흩어 던지며 역정내며 하는 말이. 자, 여기부터는 그대로 집주인의 말을 옮겨 적은 거예요. 저 나그네 생각해보소. 주인이 내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건만 관차들은 은근한 뇌물을 받고 유배객인 당신은 모진 말을 들어 구태여 내 집으로 무슨 인연이 있어 와 계신가? 내 살림살이가 깨끗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보면 모를까? 앞뒤에 논과 밭이 없고 물속에서 물고기 잡는 것으로 생활을 하여 앞 언덕바위에서 고기를 낚아 윗동네에 가서 장사를 하니 사망으로 얻은 보리 몇 섬 있는 것은 믿을 것이 아니로세. 혼자도 아니고 처와 자식도 있으니 세 식구의 입도 풀칠하기 어려운데 양식도 없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살려 하는고. 여기서 처음에 나온 사망이죠. 장사가 잘 되어 이익을 볼 운수라는 뜻이에요. 간혹 다른 본에는 산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산망의 경우에는 한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물로 보면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물고기를 잡아서 이익을 보거나 장사를 하는 데서 돈을 얻는 것, 그것에 기댈 만한 게 아니다. 우리는 못 사는 집이다. 이런 뜻이죠. 집이라고 넓은가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가며 방 한 칸에 주인이 들고 나그네인 나는 잘 데가 없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집도 넓지 않고 자기가 거처할 곳도 없어 보였어요. 띠풀로 엮은 자리 한 장 주며 처마 밑에서 거처하니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도끼가 올라오고 습기도 축축하고 벌레들도 많기도 많구나. 내 키보다도 더 긴 한 발이 넘어요. 구렁이, 한 뼘도 넘는 푸른 지네라. 좌우로 빙 둘러 지나가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서산의 해는 지고 금은밤은 어두운데 남북의 마을 두세 집에서 등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는 내 근심을 돋우는고 이별하는 폭우에 배가 떠나니 노젓는 소리로다. 눈물로 밤을 새고 아침에 밥을 먹으니 제대로 찢지도 않은 보리밥에 맨 된장덩이 한 접시라. 한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주니 그도 저도 아주 없어 굶을 때가 자주 있다. 여름날 긴긴 날에 배가 고파 어렵구나. 옷을 살펴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쪽 지방에 찌는 듯한 날씨에 빨지 못한 겨울에 입는 누비 바지에 땀이 올라서 굴뚝을 막는 데에 쓰던 멍석인가 덥고 검은 것은 말고라도 냄새가 나는 것은 어찌하리. 아, 내 신세야 가련하게도 됐구나. 엄청 현실적이죠. 자기가 겪었던 일이니 더 생생하게 쓸 수 있었겠지요.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벌레들과 함께 자고 변변치 못한 밥을 먹으면서 냄새는 또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 살던 옛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서울 살 때에는 손을 잡고 반겨하는 집에도 내가 가질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등 밀어 내치는 집에 구차하게도 빌붙어 있으니 좋은 음식과 훌륭한 반찬은 어디로 가고 보리밥에 소금국을 먹으며 좋고도 비싼 옷은 어디로 가고 여기저기 달아 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가. 이 몸이 살아있는가 죽어서 귀신이 되었는가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살아는 있으나 모양은 죽은 귀신이로다. 한숨 끝에 눈물이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돌이켜 생각하니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난다. 이 꼴이 무슨 일인지 미친 사람이 다 됐구나. 아, 보리를 거두는 때가 됐는가. 보리 위를 스치는 바람이 서늘하구나. 앞산 뒷산의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로 불어 보리 물결 치는구나. 지게를 벗어놓고 밭에서 몸을 폈다 접었다 하며 한가하게 보이는 농부들. 내 물어보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이나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이 깬들 무엇하리. 해마다 풍년이 드니 해마다 보리를 베어 마당에서 두드려서 방아에 찧어내어 일부는 밥을 하고 일부는 술을 만들어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리고 즐겁게 지내며 격안가를 부르니 농부의 저런 흥미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라면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리기를 원하지 않고 농사에나 힘쓸 것을. 흰 구름이 즐거운 줄을 푸른 구름이 알았다면 꽃 찾는 나비와 벌처럼 법망에 걸려 이 고생을 하리야.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에서야 그른 줄 아니 뉘우쳐 하는 마음이 없다고야 하겠는가마는 호랑이에게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산에 올라갈 것이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며 천둥번개 칠 줄 알았으면 잠깐 누각에 올랐으며 파선할 줄 알았으면 세금으로 거둔 쌀을 실었으랴.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기 장기를 버렸겠느냐. 죄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을 탐하고자 하였으랴. 해동청 보라매와 산진매, 수진매가 깊은 숲속에 날아들어와 꿩과 청둥오리를 찾아다닐 때 아깝다 걸리었다 두 날개가 걸리었다. 먹는 일에 욕심을 내다가 가시덤불을 못 봤구나. 딱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으니 견디기가 어렵구나. 여기서 매는 자기 자신, 공명을 탐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겠지요. 아, 민망하다. 주인 박대가 민망하다. 술 먹지도 않은 헛주정에 욕설조차 심하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나에게 들으라는 듯 하는 말이 건너집 귀양객은 정승의 아들이요. 뒷집의 귀양객은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에 죄를 지어 이 바다로 끊긴 섬에 들어와서 이전에 자기가 호사를 부리던 얘기는 하지도 않고 여기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일을 배워 고기 낚기, 나무 베기, 돗자리 치기, 집신 삼기, 보리 동량 등을 하여 주인집 양식을 보태는데 한 군데는 무슨 일로 하루 이틀 몇 날이 되었을 때 공짜밥만 먹으려 하는가? 사용하라고 달려있는 10손가락은 꼼짝도 하지 않고 걸으라고 있는 2다리는 옴짝도 하지 않네. 썩은 나무에 박아놓은 끌인가? 전당포에 잡힌 촛대런가? 종을 찾으러 온 양반인가? 빚 받으러 온 사람인가? 성이 같거나 다른 친척인가? 이제 막 얼굴을 튼 친구인가? 양반인가 상민인가? 병든 사람인가? 좀 모자란 이인가? 화초라고 두고 볼 것인가? 괴상하게 생긴 돌처럼 놓고 감상을 할까? 저가 나에게 은혜를 끼친 적이 있어 특별한 명분으로 얻어먹으려 하는가? 제가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저의 서러움을 누가 알던가? 밤낮으로 우는 소리 한숨이 나고 슬픈 소리 듣기에도 칠증나고 보기에도 귀찮구나. 여기서 끌, 촛대, 양반, 체주, 동의선, 권당, 친구 등등
전부 주인이 나를 향해 비아냥거리면서 빗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 들으라면서 괜히 얘기하는 거예요. 화초도 아니고 신기하게 생긴 돌도 아닌 주제에 맨날 뭘 앉아서 밥을 받아 먹으려고 해? 이런 식으로요.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난 화자는 이제 이곳의 풍습을 까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서울에서 법도를 알고 자랐다 뭐 이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분하기도 하지만은 이곳의 풍속을 보아하니 뭐 이상하고 놀라운 망측한 일이 많구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없으니 부자 간의 싸움질이요. 남녀의 분별이 없으니 계집들이 등짐을 지는구나. 그 지방 사투리가 이상하니 신분이 귀하고 처남을 알겠느냐. 다만 아는 것이라고는 손으로 헤아리는 단순한 셈법에 둘, 다섯, 홑 다섯 등으로 모두가 오진법이더라. 잔인함과 탐욕을 예의 염치로 삼고 푼돈을 두고 다투는 것을 효도를 행하는 것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도리로 삼았고 한두 가지 공덕을 쌓고 그것이 지극한 효도인 것으로 아니.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 일, 혼전신성을 행하지 않고 대신 보리를 담아두는 그릇을 떠받드는 걸 부모의 효도하는 일처럼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혼정신성의 예절은 보리를 담아둔 큰 항아리같이 볼품이 없으며 나가고 돌아올 때 부모님께 고하는 법은 아예 없어 말 못하는 이처럼 말이 없다. 임금의 덕이 미치지 못하니 하는 짓마다 오랑캐 행동이로다. 사람들의 기본 심성이 말이 아닌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냐. 내가 귀양살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모양을 보았겠는가? 조그만 실개천에 발이 빠진 눈먼 사람도 눈먼 것을 한탄하지 개천을 시비하며 주인이 아니어서 짖는 개를 꾸짖어서 무엇하리.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원래 이들은 인륜의 도리를 몰라서인데 어쩌겠어. 혼내거나 할 필요 없지. 뭐 이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잡소리야. 지 잘못으로 여기 와서 군식구로 사는 주제에 주인이 몇 마디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그 섬을 폄하해? 그건 여러분이 이성적이고 깨어있는 사고를 하는 현대에 살기 때문이고요. 이분들은 자신이 벼슬을 할 적에 평민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본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면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더욱 강조해서 말했을 수도 있고요. 좀 부풀려서요.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 뭐래요? 지금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생계를 생각하고 물고기 낚기를 하자 하니 배멀미를 어찌하고 나무를 베자 하니 힘이 모자라 어찌하며 돗자리 치기와 신을 삼는 일은 할 줄 모르니 어찌하리. 아, 할 일이 없다. 동냥이나 해보자. 망건을 벗고 갓을 숙여 쓰고 홑 중침하게 띠를 풀러 총만 남은 헌 집신에 가는 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담뱃잎도 없는 빈 담뱃대를 심심풀이로 가지고서 비슥비슥 걷는 걸음에 걸음마다 눈물이 난다. 세상의 인간 사는 모두 꿈이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도 더욱 꿈이로다. 엊그제는 부귀한 사람이었고 오늘 아침엔 빈천한 사람이라 부귀했던 과거가 꿈이던가 빈천한 오늘이 꿈이던가. 한낮에 호랑나비 되는 꿈이 황홀하니 어느 것이 진정 꿈인가. 노생이 한단에서 베개를 베고 꾸었던 것처럼 꿈인가. 제갈량이 남양의 초가집에 은거하면서 가지고 있던 세상을 계획하던 그 큰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 깨고 나서 꿈속에서 보이던 흉한 일이 이러하니 현실로 돌아온 새벽에는 크게 길할 것이로다. 즉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의 삶이 꿈이라면 꿈에서 깨고 난 후에는 크게 길할 것이다. 아무래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국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국어를 하러 나가려니 이런 삶을 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가난한 집은 그냥 지나고 넉넉하게 잘 사는 집은 몇 집이나 되는가. 살인문 안에 들어가자고 할까 마당에 서겠다고 할까. 양식을 구걸해보는 것이 처음이니 이런 말이 나오겠죠. 철없는 어린아이와 소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 가리키며 귀양달이 온다고 하니 아 괴이하다. 달이라고 칭하는 것이 괴이하다. 그리고 여기부터 다리 타령이 시작돼요. 다리 타령을 왜 할까요? 여기서 무엇 다리 라는 건 전미사로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꺽다리라든가 늑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자기가 아는 다리를 다 말한 거예요. 구름다리, 징검다리, 흑다리라. 정월 15일 보름날 밝은 달에 서울 장안의 12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 술단지의 금 술잔마다 다리다리 술상에 놓인 잔과 그릇이요.
피리 소리와 거기에 실린 노래소리는 다리다리 풍류로다. 오른쪽으로 밝은 다리, 썩은 다리, 헌다리에 금천교 다리로서 장흥교 앞다리 밟아 부어다리, 수문다리, 송교다리, 세경다리, 한양의 설인방에 있던 다리를 밟아 무기 등 제주 업무를 관장하는 관할을 밟은 다리,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의 두 다리요. 중인들이 살던 곳으로 가는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향다리, 화장위다리로다. 도로 올라가 중학다리, 다리를 내려오니 한양 연화방에 있던 다리요. 동대문안 마전교, 서대문안 학다리요. 남대문안의 수각교, 이 모든 다리가 밟은 다리인데 이 다리 저 다리 다 들어봤지만 귀양다리는 처음 들어본다. 물의 흐름을 막거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물에 젖은 교량인가? 병을 고치기 위해 온양 온천에 모여든 사람의 저는 다리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일 것이니 두 손을 늘어뜨리면 다리에 가까울 것이니 손과 다리 사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다리라고 부르지 말고 한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고 불러주렴. 즉 손님을 뜻하는 손과 팔에 달린 손이 같은 발음이라는 점을 차용해서 언어 유희를 한 거랍니다. 되게 웃기죠? 자, 이제 놀림도 받았겠다. 들어왔으니 뭘 해야 되죠? 동냥해야죠. 그런데 말이 안 나오겠죠. 하는 모양 좀 보세요.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냥을 달라는 말이 나오더냐? 장타령을 차마 내뱉지도 못하고 잘 나오지도 않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히며 공손하게 인사할 뿐이로다. 내 허리가 가여워서 신분이 낮은 것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구나. 나의 인사는 위아래가 없이 종에게도 존대를 하는구나.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니 귀신이 들렸는가? 그 집 사람이 눈치로 알아차리고 보리 한 마를 떠서 주며 가져가시오. 불쌍한 귀양객들의 동냥질은 예사로 있는 일이라오. 아무 말도 못하다가 막상 닥쳐서 동냥을 받을 때에는 마지못해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그럭저럭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가 어려우니 어느 노비가 있어 운반하리 어떻게든 한번 짐을 져보리라. 갓을 쓰고 보리를 지려니 입은 홑 중치막은 거추장스러워 어이할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으뜸이니 어떻게든 술을 만들지 아니하랴. 넓은 소매는 구겨 질러서 품속으로 넣고 보니 등에 걸쳐있는 속옷처럼 되니 제법이라 너무 괴이하게 보이지는 않는구나. 아마도 꿈이로다. 하는 일마다 모두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아무리 허리를 굽히려 해도 자빠지니 어이하리. 멀지도 않은 주인집을 온갖 고비를 겪은 끝에 겨우 오니 높은 분의 집에 출입하는 것 같이 등에서 땀이 줄줄 나오는구나. 저 주인의 거동 보소. 코웃음 치고 비웃으며 양반도 참 할 일이 없네. 동냥질도 하시었으니 귀한 손님이라도 어쩔 수 없나 보네. 등짐까지 지셨고 밥값을 하셨으니 저녁밥이나 많이 먹으시오.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자존심 높은 사람이 이렇게 무시를 당했으니 속이 상할 대로 상하겠지요? 내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구걸하는 것도 한 번이지 빌어먹는 일을 항상 할 것인가. 평생의 처음이요 다시는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집신 만들기나 하자 하고 집 한 단 추려다가 집신 날부터 꼬아보니 종이를 꼬아 끈 만들 줄도 모르는데 새끼 꼬기를 알겠는가. 다만 한 발을 다 못 꼬고 손가락이 부르트니 할 일 없이 그만두고 멍석을 만들기 위해 짚을 꼬는 법을 배워서 꼬니 근심 많고 한이 많은 이 내 마음 붙일 데가 전혀 없어 노를 꼬는 일에 마음을 전념하기로 했다. 그래요. 노동을 하면 되지. 딱하기도 하고 아직도 재벌은 못 버린 것 같기도 한 우리의 화자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오래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계절이 바뀌면서 어떤 고난들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아직 임금에 대한 그리움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하편으로 이어질게요. 중간중간에 길게 이어지는 언어 유희에 사용된 고사나 장소 이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일일이 외우시려면 너무 힘드니까요. 투머치 토커의 추자도섬 유배기 만원사 다음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